チャミスル全部好きあ、ちんちゃ美味しいとか言います。あとファイティーとかね。ああ 음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류 열풍이 다시 일본 전역에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4차 한류의 태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더 강력한 5차 한류가 시작된 것인데요. 2020년의 시작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다면 이번에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그 불씨를 당겼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인 리얼사운드는 눈물의 여왕이 5차 한류 열풍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눈물의 여왕으로 시작된 5차 한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5차 한류에선 한국 콘텐츠가 서브 콘텐츠에 그치지 않고 일본 내 주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동시에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어 자체를 적극 수용하는 데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내 K문화의 확산에 매우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일본 내 한류를 몰아내기 위한 그들만의 작당 모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BC 방송국의 일본 주재 특파원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문화적 변화, 즉 5차 한류 열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온 이후로 많은 것을 목격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극적입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꽤 오래전이었지만 그때는 드라마나 영화 정도에 그쳤습니다. 당시엔 주로 중년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겨울연가 같은 작품에 열광했었죠. 그때만 해도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었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저 남의 문화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5차 한류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이제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중심지인 시부야 거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 일본인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어가 그들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그들은 마치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현상을 도안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한국을 흉내내며 즐긴다는 의미로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한국식 음식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K-팝 아이돌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적 동경과 열망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거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어 학습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어 관련 앱 다운로드 수가 지난해 대비 300%나 늘었다고 합니다. 도쿄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추가로 분반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어가 일본 내에서 영어, 중국어를 넘어서는 제2외국어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국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 패션, 뷰티,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대형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 문화를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들은 일본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식 메이크업 트렌드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류의 확산은 이제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 내 우익 세력들은 한류의 성장을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본 내 한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우익단체는 한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관련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더욱 강하게 일본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금지하려 할수록 더 큰 매력을 발휘하게 되죠. 최근 일본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한류 열풍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일본 탑10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일본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에서는 별점 4.4점을 기록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눈물의 여왕을 보고 위험하다, 이 드라마에 푹 빠졌다며 작품에 몰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그저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닌 일본 내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상징적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5차 한류는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착용한 의상과 소품은 빠르게 일본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성공은 일본 내 한국 문화 상품들의 판매와도 직결됩니다. 눈물의 여왕 방영 이후 관련된 한국 패션 및 뷰티 상품들의 매출이 급상승했으며 일본 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련 제품들이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의 소비는 이제 일본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이는 일본의 방송사와 대기업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콘텐츠가 주류였던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며 일본 내 대기업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파급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패션과 뷰티 업계는 눈물의 여왕을 필두로 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스타일을 따라한 패션 제품들이 일본 매장에서 급속도로 판매되며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 내 뷰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브랜드들도 한국의 스타일을 참고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한국 문화가 일본 소비 시장을 점차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반발도 존재합니다. 일본 내 우익 세력들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문화적 침투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며 일본 내 방송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본 방송사는 한국 드라마 방영 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일본 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일본 우익 세력들은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도쿄의 한 우익 단체가 한류 저지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일본 내 주요 방송사들에게 한국 콘텐츠 방영을 제한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익 세력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문화전쟁으로 인식하며 한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주요 서점에는 한국 문화를 비판하는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고 일부 극우 매체들은 한류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젊은 세대가 일본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극우 정치인은 우리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한류는 그저 한국의 문화적 침투일 뿐이라며 공공연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익 세력의 시도는 한국 콘텐츠의 매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 방영 이후 일본 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류 팬들이 드라마와 캐릭터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은 이러한 제한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익 세력들은 한류를 막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내 방송사들이 한국 드라마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비하며 이러한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극렬한 반대에 나선 이는 다름 아닌 극우단체의 대표 다카다 마코토였습니다. 그는 한때 일본 정치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지만 최근 한류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자 그의 위기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카다 마코토는 한류가 일본의 전통과 자존심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한류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카다는 자신이 이끄는 단체를 통해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규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한국의 문화적 침투가 일본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자부심을 지켜내야 한다. 라고 외치며 청중들의 반응을 자극했습니다. 다카다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일부 우익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들은 도쿄의 주요 극장에서 한국 콘텐츠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방송사들이 일본의 문화를 지키려면 한국 콘텐츠 방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방송사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의 조직은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한류 팬들을 향해 왜 우리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해야 하는가?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다카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의 공격적인 행동은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한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시도는 점차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카다 마코토가 한류를 막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본다라는 글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극우적 행동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럴수록 더욱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다카다는 주요 정치인들과의 연계를 통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부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한류의 인기를 꺾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넘어선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다카다 마코토는 단순히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 한국과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려는 큰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한류 팬들과 한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다카다 마코토는 이제 단순한 구호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류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충돌을 불사하고 있었고 그의 우익단체는 일본 내에서 더욱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타깃은 도쿄 신주쿠의 한류 중심지 시노쿠보 거리였습니다. 한류 거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한국 음식점과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일본 내 한류 팬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다카다는 이곳에서 시위를 조직하여 한국 문화를 향한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위는 일본 경찰의 경계 속에 시작되었지만 다카다와 그의 단체는 이전보다 더욱 과감했습니다. 200명 이상의 우익 세력들이 모여 한류는 일본의 전통을 파괴한다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마침내 항해 시위에 나선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카다 마코토는 선두에 서서 한국 문화는 우리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며 강하게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거리 전체를 울렸습니다. 우산과 깃발이 휘둘러지는 혼란 속에서 경찰은 양측의 시위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과열되었습니다. 다카다는 앞장서서 한 항해 시위자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즉각적인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여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다음 날 이를 대서특필하며 한류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는 단순한 문화적 논쟁을 넘어 폭력적인 충돌로 비화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다카다는 체포되었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즉각 신주쿠 경찰서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카다를 풀어줘라 라고 외치는 그의 지지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카다는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카다 마코토는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증오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억압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신주쿠의 한류 거리를 아예 봉쇄해버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의 방법은 잔인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다카다는 지지자들을 동원해 한류 거리의 한국 음식점들을 타깃으로 삼고 가게 앞에서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지시대로 우익 세력들은 매일같이 한국 가게 앞에서 고객들을 위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일본이다. 왜 한국 음식을 먹느냐?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전단을 배포하며 한류와 한국 문화를 비하했고 심지어 일부 가게 창문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카다의 진짜 목표는 더 큰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내 정치인들과 접촉해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은 일본 내 한국 콘텐츠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에서까지 한류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다카다는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일본은 한국의 소나기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추종자들을 더욱 선동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갈수록 악랄해졌고 일본 사회에서 그에 대한 반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다카다는 스스로를 일본의 수호자로 포장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저 혐오와 폭력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온갖 노력이 무색하게도 특히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열광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자막이나 번역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직접 배우고 원어 그대로 한국 드라마를 감상하며 K-팝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일본 전역에서 폭발적인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쿄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들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강좌로 자리 잡았고 수강 신청이 폭주하여 추가 분반이 개설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들은 예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한국 드라마나 K-팝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일본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도시들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국어 학원들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 속 대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 가수들의 발음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무한 반복으로 연습했습니다. 한 K-팝 팬은 BTS 노래를 한국어로 완벽하게 부르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들의 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고 한국어로 직접 부르는 건 정말 뿌듯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열정은 일본 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을 더욱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자막을 달고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익혀 드라마 속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자 했습니다. 눈물의 여왕 같은 작품은 특히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많은 일본 시청자들이 자막 없는 시청을 목표로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언어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대박, 사랑해와 같은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스터디 모임과 카페는 더 이상 생소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는 한국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이상 취미를 넘어 하나의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어는 그저 외국어 중 하나가 아닌 그들이 동경하고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크나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카다 마코토의 반한 시위가 거세질수록 그와는 정반대로 한국 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노쿠보 거리의 한국 음식점들은 매일같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이곳을 찾는 일본인들은 한국의 매운 떡볶이, 삼겹살, 비빔밥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눈물의 여왕과 같은 인기 드라마에 등장한 음식들은 그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들이 방송되기만 하면 일본 내 음식점들은 그 음식을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 내 편의점에서도 한국 음식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삼각김밥, 즉석떡볶이, 불닭볶음면 같은 간편식들이 진열대를 채우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한국 간편식 제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팔려나간다. 특히 삼각김밥과 불닭볶음면은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식 매운맛에 빠진 일본인들은 친구들과 함께 매운 음식 먹기 챌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을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며 음식점을 찾았고 이는 한류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의 또 다른 예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백화점에서도 한국 음식 전문 매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반찬, 김치, 고추장 등은 이제 일본 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는 일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요리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 요리 레시피가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일본 내에서 한국 요리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한국 요리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에 있다. 일본인들은 이제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기본적인 요리를 넘어 더 깊은 한국의 맛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퓨전 음식들도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 카페에서는 한국식 디저트인 빙수, 호떡, 붕어빵 등을 판매하며 젊은 층 사이에서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예쁜 플레이팅 덕분에 한국식 디저트 카페는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다카다 마코토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은 이제 일본 내에서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류가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겨 찾는 미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카다는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극우단체 회원들을 모아 한류 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발길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카다가 계획한 시위가 시작되었지만 시노쿠보 거리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시위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거리를 누볐습니다. 우익 세력이 일으킨 혼란 속에서도 시노쿠보는 여전히 활기를 잃지 않았고 사람들은 다카다의 공격에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한류 팬들은 평화롭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는 대신
그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겼습니다. 한편 일본 내 언론에서는 다카다 마코토의 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가 시도한 폭력적 시위는 오히려 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들까지 다카다의 극단적인 행동을 규탄하면서 그가 한류를 막으려는 계획은 점점 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까지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상을 보며 다카다는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류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적 소비를 넘어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었고, 이는 일본 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익 세력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카다 마코토와 그의 극우 세력은 한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류는 더욱 강력해졌고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점차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제 한류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의 패션을 따라하고 그들의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며 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대사를 외우는 것은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패션, 뷰티, 음악, 드라마는 일본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는 일본 우익 세력에게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목소리가 젊은 세대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과격한 행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일본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그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한류는 이미 너무 깊이 일본 사회에 뿌리내렸고 다카다와 그의 동료들이 이를 막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다카다 마코토와 그의 동료들은 한류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회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한류는 일본인들의 삶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의 일본 주재 특파원으로서 지난 몇 년간 일본에서 일어난 한류 현상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적 흐름으로 보였던 한류가 이제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일본이 여전히 과거의 우월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군림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류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K-팝과 드라마는 이제 일본 젊은 세대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자막이나 더빙을 통해서만 소비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원어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고 싶어하며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강좌에 등록합니다. 특히 시노쿠보와 같은 한국 음식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며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류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도 이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빔밥, 떡볶이, 김치 같은 음식들은 이제 일본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음식을 통해 한국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미 너무 깊이 일본 사회에 스며들었고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카다 마코토와 같은 인물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일본 내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저는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얕잡아 볼 수 없게 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 특히 일본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학습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방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우월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류를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류는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일본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으며 일본에서 지배적인 문화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는 일본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강력한 문화적 힘입니다. 지금까지 제이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국과 한류의 회오리 바람이 정말 대단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심장이 뛰고 뭔지 모를 뿌듯함이 가득 차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